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매우 심각하게 보여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사주를 보면서 오직 사주풀이로서 모든 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 내린 결과는 지금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가 국힘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가보대운에 있습니다.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보대운의 오가 대통령이죠. 관성 화운이 와줬기 때문에 가장 강한 오화가 와줬죠. 그래서 운 그대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도 자신한테 가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오행이 와줌으로써 오행 구성이 다 완성이 되고 조화로운 어떤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없는 오행이 운에서 왔을 때는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현재 이제 김기현 체제로 계속해서 갈 듯한데요. 제가 이제 김기현 사주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 전에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된 부분이 있어요. 울산시장 그때부터 어떤 김기현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김기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편에서 작전을 짜서 내쫓으려고 했던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주로서 논하기 때문에 오행의 어떤 상생상극 속에 인간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장 이때 문제가 발생해서 자신이 지금 재판하고 있나요? 하여튼 문제가 발생해서 선거 개입으로 문제가 있었죠. 이게 전초전이고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울산 교육감이라는 선거가 있었어요. 김기현이죠. 울산 교육감 때도 저는 제 정치적인 이런 성향에 따라 판단했을 때는 국힘에서 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지 하면서 나름대로 좀 깊게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이것도 역시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김기현의 관운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 김기현을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기현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했고 정치인으로서 시장과 국회의원 충분히 잘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주로서 논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교육감, 강서구청장, 이 김기현이 왔을 때 전부 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김기현 체제로 총선까지 간다 했을 때 이 김기현의 운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그 리더의 운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현이 총선했을 때는 거의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전조전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한동훈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제시했을 때 괜찮은 사주를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동훈이 하면 좋겠지만 어떤 아니면 한동훈이 내년에 국회의원 나와야 하고요. 그래서 당대표를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100번 양보해서 다른 사람이 당대표나 비대위로 나온다고 해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김기현 체제로 계속 간다가는 만약에 총선 폭망으로 예상했을 시 총선이 만약에 폭망한다 내년 4월에 그럼 이때 김기현이 물러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도 이제 대통령도 온전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김기현은 어쩌면 혼자 죽겠습니까? 자폭하든지 같이 죽자는 식으로 제 생각엔 또 인간인지라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인간도 이런 성품이 누구나 선악이 다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온 것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쩌면 또 큰 이게서 또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폭망했다 치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년이 이제 갑진년이면은 또 내년 겨울쯤에 어떤 습기운이 좀 강해지면서 내년 연말이나 한 10월, 11월, 12월 내년 겨울이겠죠. 내년 2024 그때가 갑진년이죠. 그래서 겨울에 한 11월, 12월 어쩌면 촛불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때는 어떻게 되면 자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좌우충을 때리고 역시 좌우충을 때리고 역시 좌우충을 때렸을 때 어떻게 이 오화가 이제 꺼진다는 거죠. 이건 바로 대통령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좌우충을 이렇게 3번 이상씩 맞고 또 자진합으로 해서 습기운이 또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해. 그래서 이해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 갔으면 이제 또 이제 4.5미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이제 탄핵을 추진할 기회는 없어요. 제가 사주로 봤을 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김기현 체제로 계속 와가지고 이 부정적인 기운이 총선 폭망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랬을 때 총선에서 이겼을 때 어떻게든 그랬을 때 바로 그해 겨울 11월 12월 연말에 윤석열 탄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이 탄핵 카드를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좌우충을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금 한번 어떤 총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김기현의 사주로 봤을 때는 이미 자신의 좋은 관운을 잘 써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시 또 김기현 체제로 굳힌다는 것은 내년 연말에 탄핵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민주당은 이거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 아니면 대등하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국힘에서 의석수를 좀 더 차지한다면 당연히 이 카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탄핵 카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너무 안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떤 결정을 못 내리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금생수 함으로써 어떤 우유부단함과 어떤 결정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목화의 기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끈코매즘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대통령은 리더는
항상 결단을 내려야 되는 자리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때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큰 표차로 득표할 수 있었던데 이준석과의 문제에서 굉장히 우유부단했어요. 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모습 속에서 표가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몇 표 차 안 났죠. 그것이 바로 이 윤석열의 좀 장점도 많죠.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주장도 사상과 자기 철학도 충분히 소신이 있고 잘 갖춰졌죠.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너무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된, 결정을 꼭 내려줘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너무 이렇게 결정 장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총선에 이길 것만을 대비해야지 지금 너무 이제 우유부단하고 그냥 뭐 안일하게 있다가는 진짜 내년 겨울에 지금 좌우충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뭐 대등하게 과반을씩 차지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앞서야지만이 이런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했다시피 김기현의 이런 지금 관훈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좀 체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요해서 말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